안녕하세요. 이론부동산 홍소장입니다. 오늘은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 안전하게 하는 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22년도 올 한해 저희가 직접 중개한 미등기 아파트로는 포레나 천안2정, 천안역 필하우스 에듀시티, 한들물빛 도시 GLCT 센트럴 프루지오와 탕정역 예미지 등이 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입주장에서 빈번히 거래되는 방법입니다. 입주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로 좋은 시너지를 누릴 수 있는 시장인데요.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란 신규 아파트 공사가 완료된 후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 등기사항 증명서나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란 사용 승인일로부터 수분양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공시되기 전에 전세 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 또는 입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보시면 준공 이후 60일 이내 시행사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이 기간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사람으로 치자면 출생신고 같은 거예요. 잔금 반납 후 분양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보편적으로 신축 아파트는 집단 등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등기하시는 것보다 시일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권리증이 발급하게 되고 수분양자의 명의로 변경이 완료됩니다. 신축 아파트 보실 때 잔금 유예 기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2달의 기간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요 기간입니다. 이때예요, 이때. 미등기 아파트를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유의사항, 조심할 점 등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많은데요. 임차인분들께서 불안해 하시는 이유가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가장 불안해 하시는 요소 같은데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처리한다면 신축 미등기 아파트만큼 안전한 전세 매물이 없다는 게 홍 소장의 생각입니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 계약 시 확인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양계약서 권리자가 실소유자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확인 방법으로는 분양계약서와 신분증을 통해 직접 대면하여 확인하시거나 중개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급계약서의 원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4번도 마찬가지고요. 원본 일치 여부요. 그리고 2번 공급계약서의 원본에 있는 권리승계 여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명의 변경이 되었다거나 하시면 권리승계란에 있는 명의자와 계약을 진행하셔야 되며, 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 모두와 계약을 진행하시거나 소유자 중 일부와만 계약 시에는 가반수 지분권자가 아닐 시 위임장과 위임인 인감증명서 원본을 꼭 요청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감증명서도 원본이 필요해요. 네, 5번이에요. 조합 사무실 또는 시공사의 분양권의 권리제한 확인입니다. 부동산 권리제한인 가압류나 가처분 등에 대한 내용은 시공사나 시행사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아니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수인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시면 어느 정도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소유자 명의로 꼭 입금을 하시길 바래요. 혹시나 자기가 나중에 임대인분께서 나 받은 적 없다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하시는 거고요. 7번 잔금 반납 증명서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증을 꼭 확인해서 요청해서 받으세요. 대부분 미등기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완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잔금과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잔금과 동시에 잔금 완납 증명서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받으시면 되고요. 보존 등기가 끝난 이후의 계약이시라면 이전 등기 접수증을 꼭 확인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8번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지향드립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아무래도 좀 일처리가 수월하시겠죠. 계약서 작성 시 필수로 들어가야 할 특약사항 작성 요령입니다. 첫 번째, 계약날로부터 잔금시까지 공급계약서 원본을 수임공인중개사에게 보관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계약서 작성 이후 이전 등기가 완성되기 전까진 권리관계를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임대인분께서 혹시나 이 사이에 이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려면 분양계약서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의 발생 소지를 줄이고자 부동산에서 잔금일까지 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공급계약서를 맡기실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건 임대인분의 재량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서로 믿고 할 수 있는 거래를 위해 직접 당사자이면서 성관주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수임공인중개사에게 보관 요청을 하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순위를 내용을 작성하는 겁니다. 요즘 역전세도 나오는 판국인데 본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너무 불안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임차 보증금이 꼭 우선순위를 보장한다는 특약을 작성 요청하세요. 3번, 잔금 시 기대출금 상환과 말소를 동시에 진행 요청하세요. 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잔금과 인도의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라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당당하게 요청하셔도 돼요. 4번,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 요청을 기재하세요. 이 또한 법적으로는 동시이행 관계가 맞는데요. 임대인분들께서 여유금이 없어 뭐 전세를 새로 맞춰서 주겠다 등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의 차원이라고 할까? 한 번 더 각인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약한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보시면 자세히 써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옵션 사항의 명확한 기재, 이 부분도 생각하기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자면 임차인분께서 옵션으로 TV 설치를 요청하여서 임대인분이 승낙 후에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입주 시에 와보니 그 뚱뚱한 옛날 TV 있잖아요. 브라운관 TV를 설치해 놓으셔서 임차인께서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니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금 반환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게요. 요즘 보통 통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TV 설치를 해준다 했으면 벽걸이 TV를 생각하기가 통상적이지 않을까요? 누가 브라운관 TV라고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그럼 임차인은 계약금 반환 청구가 정당한 게 아닐까요? 뭐 정확한 답은 소송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보편적인 결론은 임대인은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입니다. TV를 설치해달라고 했지 어떤 제품인지 구체적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운관이든 뭐든 임대인은 이행 의무를 다 하셨고 임차인은 부수적인 사유인 원하는 TV 제품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계약을 정당히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 번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60인치 벽걸이 TV, 매립형 식기세척기, 스탠드, 정수기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인 표시는 해야 분쟁의 소지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동산에서 직접 중개하고 계약했던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특약사항을 보시면은 본 계약은 미등기 상태의 소유자 확인 계약이며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 계약이고 분양계약서, 임대인 신분증 확인 후 계약 진행함. 옵션 사항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4대, 줄눈 써드렸고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순위를 보장하며 본 중개 대상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일체하지 않기로 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를 배상키로 한다. 4번, 계약 체결 후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해소가 임차인의 잔금 지급일까지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면은 뭐
잔금을 치렀는데 주인분이 잔금을 안 치르셔가지고 입주가 불가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미 지불된 금액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와는 별도로 임대금액의 10%를 손해배상키로 한다. 잔금 시 기대출금 상환 말소를 동시에 진행한다. 잔금 상환을 완료한 영수증을 임차인에게 확인시켜준다. 아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네, 6번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준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혹시나 뭐 주인분들이 나중에 못 준다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미리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타 사항 민법,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하고요. 저희가 특약이 좀 길어요. 꼼꼼하게 써드리는 편이라 한 장이 더 있거든요. 예, 여기서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이면 이제 별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원하는 부분을 이제 협의해서 넣는 사항이에요. 아까는 좀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관련된 사항이었고요. 임차인은 벽걸이 팁이나 벽을 타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며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한다. 이제 임대인분이 원하시는 내용이네요. 임차인은 해당 호실의 하자 보수에 적극 협조한다. 이 부분 또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아요. 중대한 과실이 만약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요, 임차인에게 이제 책임 소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일상생활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원상 회복하는 조건이며 고의 과실로 인한 훼손 시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한다. 당연한 내용이죠. 첨부 서류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설명 후 첨부함. 설명해드리고 첨부해드리는데 원래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까지 포함을 해서 드려요. 근데 이게 미등기 아파트는 없는 거라 있는 것만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키로 하며 미통보 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예, 묵시적 갱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만기전 이사 시, 재임대 시 관리비와 재임대에 발생되는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다. 만기 전에 나가실 경우고요. 뭐 이제 30일 이내 거래 신고하셔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 사무실만 이렇게 하는 건데요. 뭐 다른 데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제 입주 시 제공되는 키와 물품은 임차인이 보관 사용 후 이사 시 반환한다고 하고 분실 시 임대인에게 보상한다. 처음에 키라든지 뭐 카드키, 뭐 열쇠, 꾸러미, 뭐 방문 열쇠, 뭐 리모컨 등 해가지고 이렇게 받는데 나중에 뭐 내가 받았네 안 받았네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받으실 때 인수확인서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해드려요. 뭐 대충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